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 말 고종 황제의 생부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풍수지리를 많이 공부한 분이고 또 풍수사상을 특별히 믿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남현군 묘를 경기도 연천에서 충남 예산 덕산에 있는 가야산까지 이장을 해서 옮기고 그 덕으로 고종, 순종 2대에 걸쳐서 황제가 난 그런 집안입니다. 그 흥선대원군의 행적을 조금 보고요. 그리고 정작 흥선대원군 자신은 지금 명당에 묻혀 있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조선의 대원군 하면 흥선대원군 이하응 한 사람뿐이었던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흥선대원군 묘를 취재하러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저희 스텝 중에서 그냥 대원군 묘소 그랬더니 저 덕흥대원군 묘로 해서 양주 쪽으로 가다가 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다시 검색을 한 결과 그쪽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걸려서 돌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원군 하면 흥선대원군 한 사람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선조에는 대원군이 한 분이 아니라 네 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덕흥대원군입니다. 1530년부터 1559년까지 30세 살았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이초입니다. 초라고 하는 글자가 포토샵에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메산자 옆에 불을 소자가 있는 이 글자입니다. 11대 중종대왕과 후궁인 창빈한씨, 지금 서울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가시면 창빈한씨 묘소가 있죠. 그분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이초입니다. 그런데 이초의 사남이 선조입니다. 이초가 흥선대원군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선조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원대원군입니다. 1580년부터 1619년까지 산 분인데요. 이름이 이부입니다. 역시 이 글자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구수록이라고 그러죠. 임금왕. 그 옆에 믿을 부자가 있는 이부라는 사람인데 선조대왕의 오남입니다. 그랬다가 광해군이 축출되고 나서 인조가 들어왔죠. 그런 그 인조의 생부가 됩니다. 이분이 두 번째 대원군인데 이분 역시 본인이 사망한 후에 아들이 임금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전계대원군이라고요. 1785년부터 1841년까지 산 분입니다. 이름이 이광인데 역시 구수록변의 넓은 광자입니다. 이 글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이분은 아주 파란만장하게 살았죠. 여러분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아시죠? 뒤즈 속에 갇혀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은원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은원군의 서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 또 형이 영모에 연루됐다 그래서 강화도로 위리안치시킵니다. 가시나무 울타리로 집을 둘러싸고 그 안에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 위리안치가 됐다가 거기서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강화도에서 농부로 살았습니다. 농부뿐만이 아니라 남의 노비질까지 했어요. 그랬다가 죽기 한 12년 전에 그 귀양이 해제돼서 한성에 돌아와서 한양에 돌아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임금이 됐죠. 그래서 25대 철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생하다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된 거죠. 또 이 철종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임금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1820년부터
1898년까지 살았고요. 이분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눈에 총기가 아주 굉장히 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턱이 너무 좀 길다, 하정이 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자가 시백이고요, 호가 석파입니다. 석파 하면 아주 그 당시에도 유명한 식객이고 묵객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분은 남연군 2구의 넷째 아들이고 대원군의 봉해지입니다. 당시에는 대원의 대감이라고, 대원의 대감 이렇게 사람들이 호칭을 했습니다. 남연군 2구가 1822년 사망을 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3살 때 아버지를 여였죠. 위로 형이 셋이 있었으니까 사남이었죠. 그 당시에는 안동김씨 세도가 대단했습니다. 왕족이라 할지라도 안동김씨들 눈밖에 나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선이 망하지 않고 고종 황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조선은 안동김씨한테 넘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동김씨 세도에 눌려서 아주 파라코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러다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은 추사 김정희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글씨도 뛰어났지만 이 추사가 난을 아주 잘 쳤죠. 이 난도 뛰어난 솜씨를 배웠습니다. 성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질안 그림입니다. 모두 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렇게 울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혹시나 해서 풍수지리에 관한 책은 안 읽은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풍수지리에 눈이 많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정만인이라는 직관이 찾아와서 가야산에 2대 제왕지지가 있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과연 그 자리가 기가 막힌 제왕지더라.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안타깝게도 가야사라고 하는 조그만 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탑이죠. 흔히 금탑이라고 합니다만 그 금탑이 있는 자리가 바로 2대 제왕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부친 남연군의 묘는 경기도 연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친의 묘를 파묘를 해서 가야산 뒤 산깃을 다른 자리로 일단 이장을 합니다. 그때 연천에서부터 충남 덕산까지가 500리 길입니다. 500리 길을 상의를 메고 오기 때문에 그래도 왕족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오는 길에 고을 사람들이 동원돼서 상여를 맵니다. 일정한 구간까지. 그렇게 해서 충남 예산의 가야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마지막 상여를 맨 동네가 남은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상여를 그 남은들에 기증을 했죠. 그 후에 얼마 지나서 웬일인지 가야사가 불에 타고 그리고 가야사를 지키고 있던 승려는 그 밑에 있던 연못에 빠져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 후에 그 금탑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남연군을 이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에 전해지는 말로는 그 금탑이 있던 자리에는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위를 깨기 위해서 도끼로 내려치자 도끼가 오히려 튀어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연군이 하늘에다 대고 나라고 왕의 아버지가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하고 소리쳤더니 그 순간 도끼로 바위를 치자 바위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 바위를 드러내고 묘를 씁니다. 그 묘가 지금 그곳 충남 예산 덕산에 있는 남연군 묘가 됩니다. 그때 기증했던 남은들 상여입니다. 그 상여막인데요. 이 안에 그 상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여는 실제 상여가 아니고 이 안에 있던 상여는 1960년대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들이 가지고 가다가 이게 너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온양쯤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립박물관인가요? 어디로 가지고 가고 전흥수 씨라고 하는 분이 똑같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여기 기증을 해서 지금 이 안에 그 모조품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저 가야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태을 천월 해서 주봉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맺힌 이 자리인데요. 이 갈대 앞에는 옛날에 여기가 가야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남연군 묘는 이 갈대 넘어서 저 뒤에 어디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남연군 묘입니다. 주변이 이렇게 바위로 촘촘히 생기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리입니다. 남연군 묘 뒤에서 앞을 본 주작 그림입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아주 또렷하고 첩첩이 쌌는데 다만 저는 이 앞에 있는 안산이 좀 너무 멀고 뒤에 주봉에 비해서 좀 낮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제왕지지에 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있는 산들입니다. 첩첩이 둘러쌌죠. 일로 돌리지 말고. 어디 돌아요? 한번 뺑그라고 그러는데? 여기 세긴 세네요. 이 묘를 이장한 것이 1845년입니다. 그런데 그 7년 후 1852년에 둘째 아들인 제황이를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황이 12살 되던 해에 이 철종입니다. 철종의 어진인데 철종한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1863년 12살에 즉위를 합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고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염도 없고 왕 같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은 맹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면 왕 같아 보이지 않고 가까이서 보면 왕으로서 오염도 없다라고 맹자했는데 이 고종이 바로 그런 얼굴에 해당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